네, 슬슬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 플레이어, 스트래티지, 페이업, 선수, 전략, 보수 세 가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는 기본적인 게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3요소예요. 그런데 이 3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요소가 더 있어요. 한 가지는 합리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합리성과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건데 일단 이걸 먼저 읽고 말로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제가 한글 파일에다가 좀 적을게요. 합리성이라는 거는 하나의 선수가 혹은 그 플레이어가 자신의 expected payup을 maximize 하려고 한다, 혹은 하려고 하는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일단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자기 이름 다 적으시고요. 학번 이름 적으세요. 합리성은 뭐냐면요. 우리가 게임을 푸는데 게임의 목적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 이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결과값이 무엇이냐 혹은 프리딕션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 이 게임을 푸는 목적일 거예요. 이 두 명의 사람들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혹은 이 두 명의 사람들이 페널티킥 게임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 혹은 프리딕션 이 둘이 했을 때 가능한 예측이 무엇인가 이것이 게임의 목적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게임의 목적 혹은 뭐 게임의 결과 이거를 그 솔루션이라고 하는 어떤 솔루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퀄리브리엄이라는 뜻은 균형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일종의 a solution of a game or a prediction of a game이에요. 그 게임의 예측이나 혹은 해예요, 해. 그런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개념은요. 이 게임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정의하는 것에 의존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 게임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게임을 정의했냐에 따라서 이퀄리브리엄의 정의 혹은 이퀄리브리엄이 뭔지를 먼저 정의해야 돼요. 이 말이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들어놓으시고 나중에 차차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게임의 목적 혹은 솔루션 혹은 이 게임의 예측 이거를 이퀄리브리엄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게임은 주로 어떤 기계들끼리 게임을 하거나 동물과 동물끼리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게임은 인간 대 인간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을 다루는 거잖아요. 이 게임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인간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어떤 한정된 인간, 예를 들어서 미친, 크레이지, 뭐 이 미친 사람들끼리 게임을 한다,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다. 그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미친 사람들끼리 하는 건데. 혹은 뭐 정신 이상한 사람, 뭐 정신 오락가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게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어떤 합리적인 사람, 레저널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어떤 조금 더 설명하면 호모 이코노믹스, 뭐 인간 뭐 등등. 잠깐만 적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저 펜이 좀 안 이뻐서 그 공유를 좀 바꿀게요. 저 한글로. 콘텐츠 공유, 한글. 한글 화면 보이실 거예요. 자, 우리는 모든 인간에 대해서 게임을 풀지는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미친 사람들끼리 게임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에 대해서 이 게임을 풀 거냐면 적어도 이코노믹 맨들끼리 이코노믹 맨들끼리 이 게임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혹은 호모 이코노미쿠스, 들끼리 플레이하는 게임에만 관심이 있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끼리 하는 게임에는 관심이 없어요. 호모 이코노미쿠스 혹은 뭐 이코노믹 맨이 의미하는 건 두 가지를 가정해요. 뭘 가정하냐면, 첫 번째, rationality. 그리고 두 번째, selfishness. 이 두 가지를 가정해요. 적어도 이 두 가지를 가정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게임에 예측에 관심이 있어요. 이코노미 혹은 뭐 줄여서 그냥 뭐라고도 하냐면 그냥 레셔널하다고 말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rational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rational하고 rationality가 있고 selfishness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리켜서 economic man이라고 하고 이 economic man들끼리 플레이하는 게임에만 관심이 있어요. rationality는 보통 뭘 의미하냐면요. 그 안에도 또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하고 다 제외하고 rationality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X랑 Y라는 선택이 있어요. 있다. 근데 X와 Y 중에 적어도 어떤 게 나한테 그 둘 중에 나한테 더 높은 효용을 나한테 주는지를 난 적어도 알 정도로 똑똑해요. 그러니까 X, Y 중에 어떤 게 더 나한테 높은 효용을 주는지, 더 높은 보수를 주는지 알 정도로 나는 적어도 그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똑똑함은 있어요. 셀피시니스라는 건 뭐냐면요. my payer, 혹 my utility만 내 것만 따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 것은 케어하지 않아요. I don't care others payer. 다른 사람들의 어떤 보수는 이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 것만 따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보통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어요. 그 선택들을 X라고 합시다. 이 선택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내가 쓸 수 있는 전략들인 거죠. 굉장히 많은 어떤 선택들이 있어요. 이 전략이 있는데 나는 그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이냐면 나는 잠깐만요.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많은 선택들, X에 있는 많은 선택들 중에서 어떤 선택이 나의 효용, 나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라고 우리는 가정하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나한테 주어진 선택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고 적어도 나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혹은 극대화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코노믹맨 혹은 호모 이코노미쿠스 혹은 뭐 레셔널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저도 그런 사람들을 가정해요. 혹은 타인의 어떤 효용을 증가시키는 데 관심이 있거나 물론 나중에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는 다룰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표준 스탠다드 게임 티오리에서는 그걸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효용에 관심이 있고 나한테 주어진 선택들 중에서 어떤 선택이 나의 효용 혹은 페이업을 극대화시키는지 정도는 알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이코노믹 맨이라고 가르치고 저도 그런 사람을 가정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만 그 사람들 것만 다뤄요. 잠깐만요. 우중지 이거는 우중지하고 이제 이것만 남겠죠. 저 PDF 파일 보이시죠? 지금 아직도 제가 지금 위백스 공유 시스템을 잘 좀 정확하게 다루고 있지 못해가지고 어떤 화면이 보이는지가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PDF 파일 맞나요? 맞죠? 자, 지금 우리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정하는데 rationality, 인간은 rational하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나한테 주어진 선택들 중에서 어떤 선택이 나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나는 그걸 선택하려는 사람, 물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어요. 더 있지만 적어도 그만한 사람들의 합리성을 따져요. 그게 rationality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푸는 해를 가리켜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게임의 3요소, 세 가지가 있어요. 선수, 전략,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수. 이 세 가지가 3요소이고요. 최소한 이거는 있어야 게임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 간말을 써가지고 이 게임을 표시를 하고요. 이런 게임 중에 암묵적으로 가정된 것들이 인간은 레저널하다. 사실은 플러스 알파로 더 있는데 그건 지금 설명 못 드리고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들을 풀었을 때 얻는 해를 우리는 이퀄리브리엄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연습 차원에서 여기 골키퍼 있죠. 이 공유를 제가 이번에 다시 저거 할 건데요. 공유할 건데요. 콘텐츠 공유 한글. 지금 이 한글 파일 보여요? 그러면 지금 뒤에 PDF 파일 보여요?
아, PDF 파일도 보여? 같이 보여요? 아,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럼 지금 이 사이즈가, 글자 크기가 볼만한 사이즈예요? 이게 너무 작아요? 보기에 어때요? 지금 화면 꽉 채우면 볼만한데, 괜찮으면, 아, 조금 작긴 한데, 괜찮다. 오케이. 그대로 할게요. 또 화면을 키우고 제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아, 둘 다 보이는구나. 자, 보세요. 이제 골키퍼 게임 다시 돌아와 봅시다. 골키퍼 게임은 뭐였어요? 두 명의 선수가 있었어요. 선수, 키커, 그 다음에 키퍼. 근데 이렇게 쓰기 좀 불편하니까 1번, 2번 씁시다. 몇 번 적으세요, 늦게 오신 분. 보통 제가 15분 넘어가면 지각으로 칠 거거든요. 15분의 경계로 쓸 거예요. 근데 지금 44분이니까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지각은 아니겠죠. 어쨌든 키퍼와 키커로 칠 거예요. 키퍼를 1번, 치는 사람 키커를 1번, 키퍼를 2번으로 칠게요. 이들의 전략 1번 왼쪽으로 차냐 오른쪽으로 차냐 2번 키퍼죠, 골키퍼죠. 얘도 왼쪽에서 막느냐 오른쪽으로 막느냐 전략 나왔죠. 이때 보수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보수를 일일이 다 적기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테이블로 적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번, 2번 왼쪽으로 차느냐 오른쪽으로 차느냐 왼쪽으로 차느냐 왼쪽에서 막느냐 오른쪽에서 막느냐. 이때 결과 아웃컴이 뭐예요? 왼쪽으로 찼는데 왼쪽에서 막으면 이거는 키퍼가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키커가 이기는 거예요. 키커가 이기는 거예요. 키퍼가 이기는 거예요. 이건 결과인데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걸 보수라는 차원에서 적을 수도 있어요. 키퍼가 이긴다는 의미는 1번 선수가 키커죠. 키커가 진 거죠. 0, 1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왜 0, 1이냐고 물어보면 이거 마이너스 1로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0이라고 하는 보수가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변동되는 게 없다. 이런 의미로 적는다면 0으로 적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0이어야 된다는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키커가 이기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0, 1, 0, 1, 1, 0, 그 다음에 0, 1. 자, 이게 보수인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다 두 가지로 플러스 알파를 어떤 거를 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레셔널리티가 의미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1번 선수, 지금 1번 선수가 키커예요. 키커 입장에서 보세요. 키커 입장에서는 만약에 키퍼가 왼쪽에서 막을 거라고 자기가 예상을 한다면 키커 입장에서 골키퍼가 왼쪽에서 막을 것이라고 골키커가 예상을 한다면 적어도 L이라는 선택이 왼쪽으로 차는지 오른쪽으로 차는지에 있어서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차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골키퍼가 왼쪽에서 막는다라고 골키커가 예상을 한다면 골키커는 오른쪽으로 찰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오른쪽으로 찰까요? 타이프를 한번 채팅으로라도 왜 오른쪽으로 찰까요? 이 사람 왜 오른쪽으로 차야만 할까요? 맞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예상을 벗어난 행동을 해서 이기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야 이기니까요. 근데 정확한 답은 그래야 이기니까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가 더 맞는 답이에요. 왜요? 우리 레셔널리티를 가정했으니까. 레셔널한 사람은 자신한테 주어진 선택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라고 하는 선택지 중에서 어떤 선택이 일이 0보다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셔널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두 번째 골키커의 보수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셀피시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일만 따지고요. 상대의 거는 관심 없어요. 자기 것만 따져요. 그래서 이때 오른쪽으로 찼을 때는 1이 되고 왼쪽으로 찼을 때는 0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반드시 차야만 돼요. 왜? 레셔널하다고 가정했으니까. 레셔널하고 셀피시하다고 가정했으니까 오른쪽으로 차겠죠. kick the ball to the right가 되겠죠. 오른쪽으로 차겠죠. 왜? 레셔널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레셔널티 혹은 이코노믹맨이라는 의미가. 왜 그러냐면 골키커가 크레이지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골키커가 미쳤어요.
아니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아주 어린 아이예요. 그러면 얘가 왼쪽으로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왼쪽으로 살 수도 있겠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왼쪽으로 살 수 있죠. 미친 사람이에요. 왼쪽으로 살 수 있죠. 오른쪽으로 살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을 분석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은 레셔널하다고 가정을 했고요. 이때 왼쪽으로 찰 거예요. 이런 경우에. 왜 레셔널하다고 가정을 했습니까? 지금 그런 의미예요. 자, 다시 PDF 파일로 돌아올게요.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이 게임에서 3요소를 볼 수 있어요. 선수, 전략, 보수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여기 이게 꺽쇠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죠. 다른 것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골키퍼가 이긴다, 골키퍼가 이긴다를 이렇게 마이너스, 제가 0, 1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 1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골키커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긴다예요. 윈스예요. 골키커가 윈스. 이거 없애야 되죠. 윈스인데 그래서 얘가 왼쪽으로 막았는데 오른쪽으로 차서 이기나 얘가 왼쪽을 막았는데 오른쪽을 차서 이기나 혹은 오른쪽을 막았는데 왼쪽을 차서 이기나 이긴다는 상황은 동일하잖아요. 골키커한테는 이기는 게 중요한 거죠. 어느 쪽으로 차서 이기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기는 경우 내가 얻는 보수가 동일해야 의미가 있겠죠. 이때 2가 나와서 2라고 하고 여기 1로 적는다면 그게 전혀 메이크센스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때 여기가 2가 된다는 의미는 내가 왼쪽으로 차서 이기는 게 오른쪽으로 차서 이기는 것보다 더 나한테 높은 보수를 준다는 의미인데 전혀 메이크센스 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골키퍼 입장에서는 차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왼쪽으로 차서 이기느냐 오른쪽으로 차서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말하자면 여기다 2를 넣어도 되는데 여기다 2를 넣는다면 여기 동일하게 2를 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말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2를 넣어야겠죠. 여기다 0도 넣을 수도 있고요. 혹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돼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문제를 셋업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만 그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게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하나 더 올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를 안 올렸군요. 이따 쉬는 시간에 올리도록 하고요. 우선 조금 더 진행을 할게요. 이건 이제 지우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요소를 배웠어요. 이제부터 정규형 게임이라고 하는 걸 디파인 할 거예요. 지금 노트2를 올려야 되는데 노트2를 안 올렸는데 근처에 이따 쉬는 시간에 올릴게요. 정규형 게임, 노멀, 폼,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의 3요소는 다 들어가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정의를 해야 돼서 이제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게임을 정의를 할 거예요. 정규형 게임, 노멀 폼 게임이라고 부르는 정규형 게임을 정의할게요. 당연히 3요소 필요하죠. 선수, 전략, 보수, 페이업이라고 쓸게요. 보수 세 가지는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게임을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정규형 게임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선수가요, 자신의 전략을 선택할 때, 선수 1번 있고, 1번 있고, 2번 있고 있다고 칩시다. 가위바위보 게임을 생각해 보세요. 가위바위보 게임. 지금 영어 영어 B죠. rock, paper, scissors. rock, paper, scissors 가위바위보 게임. 가위바위보 게임을 생각해보세요. 선수 있죠. 1, 2번.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게임을 하냐면 가위바위보 해서 동시에 딱 내요. 이렇게. 맞죠? 중요한 건 이 둘이 자신의 전략을 선택할 때 동시에 해요. 동시에 사이멀테니어스리라고 하죠. 동시에 선택하는 게임을 우리는 정규형 게임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규형 게임이 아닌 게임도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체스, 장기, 또는 바둑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바둑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한 사람이 바둑을 두고 그 다음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바둑 두고 순서가 있죠. 이런 거는 정규형 게임이 아니에요.
정규형 게임은 가위바위보 등 하면 바로 딱 나오는 거. 이게 정규형 게임이고요. 순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정규형 게임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익스텐시브 폼 게임, 전개형 게임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전개형 게임. 전개형 게임인가? 어쨌든 익스텐시브 폼 게임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노멀 폼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경우, 순서가 없는 경우. 다시 말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순서가 있는 경우부터 먼저 배울 거예요.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순서가 있는데 상호 안에 선수들끼리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 모두 필요한 정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수가 누군지도 알고요. 각자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 그 전략을 그 게임을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거, 어떤 전략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략을 각각 선택했을 때 어떤 보수를 얻을 수 있는가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필요한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모든 필요한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이 게임을 정규형 게임이라고 불러요. 일부 나중에 가면 필요한 정보를 다 모를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안다든지 혹은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다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따지고 이제 가장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모든 필요한 정보를 다 알 수 있고 다 알고 있고 그런 경우에 각각의 선수가 동시에 전략을 선택하는 가위바위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하게 되는 게임을 가리켜 정규형 게임이라고 불러요. 잠깐만 이제 슬라이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차피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나온 건 안에 이거 쓰고요. 여기 있네요. 제가 이 슬라이드는 바로 올릴게요. 지금 말고 이제 쉬는 시간에 하나 지금 더 공유를 합시다. 비디오 공유, 인터치 공유, 프로그램. 자, 그래서 노멀 폼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요. 노멀 폼 게임은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데 디시전 메이커들이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그 전략 혹은 액션을 동시에 그리고 모두 동시에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동시에 하는 게임을 정규형 게임이라고 불러요. 이 내용은 나중에 또 더 설명드릴 게 있지만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정규형 게임은 다시 정리를 할게요. 3요소가 필요해요. 선수, 전략, 보수. 당연히 임플리시트하게 레셔널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정이 뭐냐? 선수들이 전략을 선택할 때 동시에 선택한다. 이게 바로 정규형 게임이다. 가위바위보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정규형 게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 하나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규형 게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가 바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에요. 딜레마라는 게임인데 프리즈너스 이게 N이 두 개인가 하나인가 맨날 헷갈려요. 하나인가 두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네요. 프리즈너스 딜레마 이것도 제가 철자가 자꾸 틀리죠.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이런 거죠. 죄수 두 명이 1번과 2번이 잡혀왔어요. 검사가 지금 다른 증거는 없고 어떤 저런 증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의 자백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물적 증거가 좀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 자백을 받아내야 되는데 자백 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수 1과 죄수 2를 각각 다른 방에 넣었어요. 다른 방에 넣고 너 자백해. 아니면 자백하지 마. 비자백. 자백.
자백해, 비자백. 자백해라고 그 엄포를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둘 다 그 자백하지 않으면, 다른 짜잘한 거, 다른 증언 있으니까 각각 3년형을 받을 거예요. 니네 3년형 때릴 거야. 자백하지 않으면. 그렇죠? 3년형을 때릴 건데, 3년형. 그러니까 3년형이라는 거는 나한테 죄수 입장에서 안 좋은 거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적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3년형을 받을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자백을 하면 그 자백을 근거로 해서 둘 다 깜빵에 가요. 그 10년형씩, 10년형 받는 거예요. 당연히 자백 안 하고 버티니까 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좀 더 적은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경우를 제시해 보는 거예요. 한 명은 자백을 하는데 한 명이 자백을 안 했어요. 얘는 자백을 했고 죄수 이는 자백을 했고 죄수 이는 자백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백 안 한 사람이 다 덤태기를 쓰는 거예요. 자백 안 한 사람 그래서 너는 25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백 한 사람은 자백 안 한 사람은 괘씸죄고 자백 한 사람은 이제 도운 거죠. 그 검사의 어떤 그런 걸 도왔기 때문에 좀 짧게 형량을 살고 나와요. 마이너스 1년형. 그래서 자백하는 마이너스 1년형, 비자백하는 마이너스 25년형 이렇게 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배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이거는 정규형 게임이라고 제가 주장을 할 거예요. 첫 번째, 그게 첫 번째예요. 셀 너비를 걷게. 자, 이 게임은 우선 첫 번째, 자꾸 좀 뭐죠? 이것은 정규 노멀 폼 게임이라고 첫 번째 주장을 할 거예요. 노멀 폼 게임이다. 왜? 노멀 폼 게임은 첫째,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플레이어, 죄수 1, 죄수 2. 그 다음에 죄수 1의 전략, 자백, 비자백. 자, 죄수 2의 전략, 자백, 비자백. 이쪽, 보수. 사실상 저 테이블이 보수죠. 다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이제 뭐 합리적이다 이런 건 당연히 다 들어가는 거고. 과연 동시성 있냐, 사이멀테니스하냐, 동시성. 동시에 전략을 선택하느냐, 자신의 전략, 자백, 비자백을 선택할 것이냐, 동시성. 자, 근데 여기에 딱 걸리면 이 둘이 동시에 자백, 비자백을 하나?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사이멀테니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자백을 할지 비자백을 할지 선택하는 순간에 가위바위보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동시에 낸다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시차가 존재해요. 이렇게 하다가 사실 누가 먼저 가위바위보를 내고 그 다음에 한 명이 가위를 내고 뭐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로 찍으면 이렇게 하다가 한 명이 볼을 내고 이런 식으로 약간 시차가 존재할 거라고요. 진짜 물리적으로 동시에 하는 건 아니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싹 시차가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동시에 선택했다라고 주장해요. 왜 그런가요? 이게 왜 동시에 선택했다라고 자신의 전략을 동시에 선택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위바위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이 게임이 정규형 게임이라고 주장을 하고 둘이 자신의 전략을 동시에 선택했다라고 주장할 거예요. 왜 그래요? 사실 물리적으로 잘 보면 거의 동시겠지만 먼저 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라고 저는 얘기할 거예요. 이게 왜 동시일까요? 상대방의 선택을 알 수 없으니까요. 맞죠? 내가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상대방의 선택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동시인 거죠. 저 말이 맞는 거죠. 제가 이제 저 두 분 이제부터 이 포인트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잘 하시면. 그래서 김찬영님, 김찬현님도 있네요. 김찬현 포인트 제가 0.5를 드린다고 이렇게 적으면 두 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됐죠? 이렇게 되면 이게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포인트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드릴 거예요. 답변을 바로바로 해주시고 잘 해주시면. 자, 보세요. 이 가위바위보를 하지만 우리가 동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저 상대가 뭘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뭘 선택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하면 사실상 내 입장에서는 동시에 선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정말로 물리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도 동시지만 상대가 하는 선택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을 하면 역시 사실상 동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simultaneously라고 하는 동시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정확히 exact same time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혹은 독립된 거예요. 독립돼서 서로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경우 아까 그 조회수 딜레마처럼 혹은 정보가 없어요. 설령 다른 시간에 선택을 하더라도 서로가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모른다든지 혹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시로 친다고요. 그래서 그 페널티 킥 게임을 할 때도 실제로는 키커가 먼저 차고 그다음에 골키퍼가 보고 나서 막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동시 게임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물론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골키퍼가 굉장히 그 운동신경이 발달해가지고 이 보통 인간들보다 거의 10배 이상 빠르게 의사 그 프로세스를 처리를 해요. 그래서 보자마자 벌써 인지를 하고 공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빠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사이멀테니스 게임이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정교한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페널티킥 게임을 하면 키커가 차고 그걸 보고 나서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키커가 굉장히 천천히 차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설령 보고 나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치 안 보고 이 정보가 내 머릿속에 와가지고 몸까지 전달되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공이 움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건 동시성이 있는 게임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따지면 상대의 정보를 모르거나 독립되어 있거나 혹은 동시에 일어나거나 이러면 동시성이 있어요. 그러니 프루젠스 딜마스 게임은 죄수들은 상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게임이에요. 따라서 이건 동시성이 있는 게임이에요. 플레이어 2명 있죠. 각각의 전략이 있죠. 그다음에 모두가 서로 이런 형을 받게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정보를 서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선택해요. 혹은 내가 선택을 할 때 상대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이건 정교한 게임이에요. 몇 가지 질문. 첫째, 이것은 정교한 게임이라고 제가 좀 정의한 거예요. 밝힌 거예요. 노말 폼 게임. 질문, 여기까지. 됐죠? 좀 정교한 게임이라고 밝힌 거예요. 자, 정교한 게임을 이제부터 풀을 거예요. 푼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푼다는 의미는 이 게임의 예측, 이 게임이 플레이 됐을 때 나타내는 합리적인 결과가 무엇인가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측, 프리딕션. 혹은 뭐 솔루션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보통 솔루션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해랑은 조금 개념이 다르거든요. 어쨌든 프리딕션이 좀 더 가까워요. 근데 이퀄리브리엄이란 말도 쓸 거예요. 이퀄리브리엄. 이퀄리브리엄이 균형이라는 의미인데 왜 균형이라고 하는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프리딕션, 보통 이퀄리브리엄 균형이라는 말을 좀 더 쓰고요. 어쨌든 프리딕션의 개념이에요. 자, 이 게임을 실시한다고 해봅시다. 이 게임을 플레이 해본다고 쳐봅시다. 진짜 게임 해봐요. 그럼 예측이 뭘까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이 게임을 지금 어떻게 풀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풀 것이다 얘기한 적 없어요. 이 게임을 어떻게 풀 건지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게임을 플레이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 게임을 여러분의 전략을 선택하실래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은 이 게임을 풀어보려고 하실래요? 자신이 어떤 자백을 왜? 논리의 근거. 상대방과 협력이 가능하다면 자백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비자백을 선택하고 그런다면 자백을 선택할 것 같다. 상대방 선택에 따라 자신의 이익 쪽으로 할 것 같다. 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상대의 죄수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맞는 얘기, 맞는 얘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제가 자백할 것 같으면 나도 자백해야 되고 비자백할 것 같으면 비자백해야 되고 다 맞는 얘기예요. 포인트를 항상 드리는 건 아니에요. 계속 이제 하면서 틈틈이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해볼 수 있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전략이 있다면 이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건 어때요? 잘 보세요. 합리적으로 봤을 때 상대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상관없이 내가 그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면 그러면 나는 그 전략을 사용하지 않겠죠. 제 말 이해되세요? 지금은 전략이 2개밖에 없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데 내가 쓸 수 있는 전략이 100개쯤 된다고 쳐보세요. 100개쯤 되는 전략 중에서 어떤 전략은 잘 생각해보면 어떤 경우에도 쓰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전략을 안 쓰는 게 낫겠죠. 맞죠? 이런 전략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dominated strategy라고 불러요. dominated strategy는 의미가 뭐냐면 이 상대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대와 무관하게 상대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나한테 있어서 내가 이 전략보다 더 좋은 전략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전략을 가리켜서 dominated strategy라고 하고요. 이 전략보다 더 나은 전략을 dominating strategy라고 불러요. strategy. 이 전략을 쓰면 항상 나한테 좋아요. dominated strategy보다 regardless of others strategy. 상대의 전략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dominating strategy 어떤 전략은 그 전략보다 항상 나은 전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전략은 내가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 말 이해되세요, 지금? 그냥 여기서 다 이해하려고 하세요. 이 과목은 거의 그런 과목이에요. 약간 도구 과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해를 못하시면 다음 장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미적분학이나 뭐 이런 거 처음 배우는 어떤 도구 과목처럼 그냥 여기서 한 줄 한 줄씩 다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따라가요. 자, 다시 최악의 수죠. 말하자면 최악의 수. 최악의 수가 뭐냐는 거예요. 최악의 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제 말은 최악의 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define. 근데 우리는 최악의 수를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상대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와 무관하게 항상 어떤 수는 나한테 있어서 최악의 수라고요. 그보다 더 나은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최악의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dominated strategy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전략보다 나은 전략을 dominating strategy라고 부를 거예요. 됐죠? 됐죠? 그럼 자, 죄수 1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수 1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죄수 1이에요. 상대가 자백을 할지 비자백을 할지는 나는 몰라요. 왜? 우린 지금 isolated, 독립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 나는 몰라요. 내가 봤을 때 죄수 2가 자백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비자백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만일 from 죄수 1의 입장에서 보세요. 만일 죄수 1이 믿어요. 플레이어 2가 will choose 자백을 할 거라고 믿는다면 보세요. 죄수 1의 입장에서 죄수 2가 자백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걸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가 무엇을 얻을지는 관심 없고 내가 자백을 했을 때 비자백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올 건지만 나는 생각해요. 왜요? 나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백을 하면 나는 10년형을 받고요. 비자백을 하면 나는 25년형을 받아요.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이 2가지 경우만 따질 거예요. 이 2가지 경우만 따지면 나는 자백을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10년형을 받을 거거든요. 따라서 플레이어 1, P1, who is rational?
합리적인 나는 will rational. 합리적인 나는 will choose 자백을 선택할 거예요. 자, 이 문장 이해되세요? 한 문장씩 한 문장씩 가르치고 있어요. 플레이어 1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는 서로 독립적인 인간들이잖아요. 플레이어 1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플레이어 2가 자백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플레이어 1은 합리적인 인간이니까 자백을 선택할 거예요. 왜요? 자백을 선택하면 심리적으로 받을 거거든요. 자, 이 문장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플레이어 1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플레이어 1이 믿어요. 플레이어 2가 비자백을 선택해요. 비자백을 선택한다고 믿는다면 뭘 선택할지 모르죠. 플레이어 1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믿어보는 거죠. 플레이어 2가 만약에 제가 자백과 비자백할 것 같아.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비자백할 것 같아. 라고 믿는다면 플레이어 1은 당연히 합리적인 인간이죠. 비합리적인 인간이면 우리가 그가 뭘 선택할지 모르니까요. 레셔널한 플레이어 1은 뭘 선택해요? 비자백과 비자백을 봤더니 내가 자백하면 1년형이고 비자백하면 3년형이네? 그러면은 나는 뭘 해야 돼요? will choose 자백을 선택하겠죠. 왜요? 나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니까요. 이 두 문장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없으시면 지금 물어보세요, 바로. 됐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 지금까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까지 딱 보니까 자백과 비자백을 비교해보세요. 나는 플레이어 2가, 죄수 2가 자백을 선택할지 비자백을 선택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 자백을 선택하든 비자백을 선택하든, 자백을 하고 믿던 비자백이라고 믿던, 비자백보다 자백이 나은데 더 낫네요. therefore, 자백 is always better than 비자백. 이네요. 보세요. 상대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와 무관하게 지금 내 입장에서는 자백이 항상 비자백보다 더 나은 경우의 수를 제공을 하네요. 따라서 비자백은 자백은 도미네이트드 되어 있네요. by 자백. 따라서 비자백은 도미네이티드 스트래티지고 자백은 도미네이팅 스트래티지네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지금 제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냐면요. 죄수 1의 입장에서 비자백은 도미네이티드 스트래티지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수라고요. 왜? 상대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나한테는 안 좋은 결과를 주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상대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비자백보다 항상 더 좋은 선택이 나한테 더 좋은 보수를 주는 선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백이에요. 따라서 비자백은 도미네이티드 스트래티지고요. 자백은 도미네이팅 스트래티지예요. 그러면 보세요. therefore 플레이어 1은 비자백을 선택하지 않아요. 비자백을 선택하지 않고요. 혹은
자백을 선택할 거예요. 맞죠? 다시 말해서 플레이어 1은 자백을 선택할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플레이어 1은 무조건 자백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비자백이 나한테 항상 최악의 수를 주니까요. 이 논리는 그런데 플레이어 2 죄수 2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 2는 여전히 자백을 선택할 거예요. 따라서 이 게임을 하게 됐었을 때 얻게 되는 합리적인 예측은 둘 다 자백을 할 거예요. 따라서 이 게임의 프리딕션 혹은 이퀄리브리엄은 자백이에요. 둘 다 자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여기까지. 제가 지금 여기서 이퀄리브리엄을 어떻게 구했는지 보세요. 인간이 합리적이다. 둘 다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지금 결과를 얻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한 10분 정도 쉴 거예요. 쉬었다가 그 사이에 제가 노트 올리고 다시 이 게임 다시 풀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게임에서 둘 다 자백을 선택하는 게 일종의 이퀄리브리엄이에요. 왜? 둘 다 비자백은 여기서 도미네이티드 스트래티지니까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둘 다. 그래서 둘 다 남아있는 자백을 선택할 거예요. 따라서 이 게임은 자백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측이에요.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10분 쉴게요. 셋, 둘, 하나, 쉴게요. 11시 반에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그때 봅시다. 자, 다시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있으면 있다라고 또 말을 해주세요. 있으면 있다. 네, 뭐, 표시 좀 해주세요. 다들 계시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제가 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죄수 딜레마라는 게임은 이게 노멀 폼 게임이라는 거는 이미 지금 제가 밝혀놨고요. 이건 노멀 폼 게임이에요. 노멀 폼 게임이에요. 노트는 올렸어요. ULMS에다가. 다시 해볼게요. 죄수 1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From player 1, prisoner 1's perspective죠. 죄수 1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죄수 1의 관점에서 어느 경우나 비자백은 is dominated strategy예요. 비자백이 왜 dominated strategy인지는 다 이해하시죠? 비자백이 dominated strategy예요. Therefore, since 플레이어 1이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어차피 따질 필요가 없죠. 플레이어 1이 합리적인 한 플레이어 1은 비자백을 선택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다들 이해되시죠? 그러면 보세요. 이제 아까는 여기서 이제 해서 자백을 선택한다고 했지만 이 말은 이제 비자백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플레이어 1이 합리적이니까 이 합리적인 사람은 비자백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관점을 바꿔봅시다. From player 2's perspective. 플레이어 2의 관점에서 보세요. 플레이어 2의 관점에서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기가 비자백을 선택한다, 자백을 선택한다 이걸 떠나서 플레이어 2가 suppose that 플레이어 2가 믿어요. 뭘 믿느냐면 that 플레이어 1
is rational. 플레이어 1인 사람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플레이어 2가 믿는다고 해봅시다. 아까랑 좀 달라요. 플레이어 1은 플레이어 비자백이 도미네이티드 스트래티지 때문에 따라서 플레이어 1이 합리적인 한 플레이어 1은 비자백을 선택하지 않아요. 자, 플레이어 2 입장을 보세요. 플레이어 2의 입장에서는 플레이어 2가 만약에 플레이어 1이 합리적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플레이어 2는 알아요. 뭘 아냐면요. 플레이어 1이 합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플레이어 1이 비자백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비자백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플레이어 2는 알아요. 왜요? 플레이어 2는 뭘 믿고 있냐면요. 플레이어 1이 합리적이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장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이해된다 말씀을 해주세요. 이해되시죠? 플레이어 2가 플레이어 1이 합리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플레이어 2는 그러니까 플레이어 1이 비자백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플레이어 2는 알아요. 그럼 보세요. 플레이어 2의 입장에서 어차피 플레이어 1은 이거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선택하지 않을 거니까요. 합리적인 한. 그렇다면 플레이어 2의 입장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임은 이거예요. 플레이어 1의 입장에서, 플레이어 2의 입장에서 플레이어 1이 함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플레이어 1이 하는 게임은 이 게임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처음에 시작했던 게임은 이 게임이지만 플레이어 2가 플레이어 1이 함정이라고 믿는다면 어차피 플레이어 1은 이걸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플레이어 2는 알아요. 따라서 플레이어 2가 생각하는 게임은 이 게임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를 되면 플레이어 2는 딱 보세요. 뭐가 좋아요? 자기가 자백하면 10년형이고요. 비자백하면 25년형이에요. 그럼 당연히 자백하겠죠. 따라서 플레이어 2는 뭘 선택해요? 자백을 선택해요. 이해되시죠? 맞죠? 이해되시죠? 왜 자백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플레이어 2도 플레이어 2도 레셔널한 사람이니까. 플레이어 2도 레셔널한 사람이니까 자백을 선택해요. 따라서 남는 거는 자백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게임의 이퀄리브리엄은 자백이에요. 여기까지 질문. 지금 제가 어떻게 이 게임을 풀었는지 참고로 이렇게 푸는 방식, 이런 식으로 푸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IESDS라고 불러요. IESD는 뭐냐면 Iterated 반복적인 Elimination of Strictly Dominated Strategy. 앞글자를 따서 Strictly Dominated Strategy.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 그러니까 도미네이트된 전략들을 반복적으로 제거하면서 남는 해를 가리켜서 IESDS에 의한 해라고 부르고요. 지금 이 게임의 IESDS에 의한 해는 둘 다 자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플레이어 1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플레이어 2에서 시작해도 마찬가지예요. 플레이어 2도 비자백이 도미네이티드 스트래티지니까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요. 플레이어 1이 플레이어 2가 함정이라는 걸 믿는다면 당연히 둘 다 자백을 선택한다는 게 돼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잠깐만요. 서로가 함정이라 선택해서 서로가 자백을 선택하면 10년형을 받지만 서로가 비자백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형량이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꼬아서 한 번 더 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꼬아? 서로가 합리적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기에 합리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정한 합리적이란 말은 합리적이면서 이기적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의미예요. 서로가 합리적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러면 보세요. 죄수 1의 입장이나 죄수 2의 입장이나 상대는
죄수 1의 입장에서 보세요. 죄수 1의 입장에서 자기가 죄수 1의 입장에서 죄수 2를 한번 보면 죄수 2는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입장에서 비자백을 선택할 수 없어요. 왜? 비자백을 자기가 선택하려고 하면 그 상황에서 자백을 선택하는 게 항상 자신한테 더 높은 보수를 줘요. 그리고 둘은 분리되어 있어요. 말로 하는 게 더 말이 빠르시면 그냥 말로 하세요. 김찬현 학생. 꼰다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이에요? 되나? 예, 맞아요. 그 서로가 비자백을 하면은 더 그 서로가 그러니까 이익은 더 크잖아요. 예,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기 보세요. 때문에 서로가 그 서로를 좀 자백을 선택하는 걸 알기에 그러면 오히려 말이 어렵다. 아, 보세요. 어떤 희망이 있냐면요. 지금 그 김찬현 학생은 이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죄수 1과 2가 지금 서로 분리돼 있지만 서로 우리가 비자백하면은 둘 다 마이너스 3년형, 마이너스 3년형이라는 것을 받는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마이너스 비자백을 하면 3년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 거죠. 맞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가 비자백을 한다라고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수 1이. 죄수 2가 비자백을 할 거라고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죄수 1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하게 돼요. 어차피 내가 뭐 선택하는지 쟤는 모르는데 내가 자백을 하면 나는 1년형이고요. 내가 비자백하면 나는 3년형을 받아요. 근데 나는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을 가정했거든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나는 그러면 내가 어차피 1년을 받는 게 낫지 않나? 그러면 그냥 나 혼자 자백하지. 제가 비자백할 것 같은데. 그럼 난 1년을 받는데요. 예, 그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김찬현 학생이 생각하는 거랑 이 논리랑 차이점이 뭘까요? 이기적이라는 거? 이기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코노믹 맨을 가장하고 있어요.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공통의 그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예요. 됐죠? 예.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않은 인간을 아예 처음부터 가정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이기적이지 않은 인간도 가정에서 이 게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풀면 지금 풀 건 아니고요.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다룰 건 아니에요. 표준 게임 이론에서는 당장은 스탠다드한 이코노믹 맨을 가정할 거예요. 이코노믹 맨을 가정을 하면 일단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에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면 저 상황에서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논리를 이해하세요? 예, 그 이기적인 것을 하면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러니까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다는 이기적이라는 가정을 풀 수 있어요.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완화시키면 이제 이 게임을 다르게 풀 수 있어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일단 거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오면 메리트랑 디메리트가 뭔 말이에요? 김, 진, 뭘까? 뭘까요? 열, 김, 진, 열. 학생, 메리트랑 디메리트가 차이가 죠 무슨 말인지 제 이해 못했어요. 말로 해도 돼요. 마이너스 10과 25 숫자가 좀 둘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같은 얘기 하나? 더 적어지면 답이 달라지느냐라고 물는 것 같다. 한번 숫자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맞네요. 바꿔봅시다. 바꾸면 달라지는지 봅시다. 이거를 25년형이 아니라 15년형으로 해봅시다. 이거 뭐 2년형 해봅시다. 이 로직이 달라질 게 있나요?
어차피 우리는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이코노믹 맨만 따져요. 이코노믹 맨만 따지기 때문에 지금 논리가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자백한 상대가 자백한다고 하면 여전히 자백이 우세하고요. 10년형이 15년형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2년형보다는 1년형이 낫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 인간을 가정했냐면요. 이코노믹 맨이에요. 상대의 페이업은 관심이 없고요. 내 페이업만 관심이 있고요. 나는 지극히 합리적인 인간이에요. 지극히 합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나의 효용을 높이는 선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그걸 선택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웬만치 바뀌는 거, 물론 알 숫자가 이게 15가 아니라 8년형 잃어버리면 바뀔 수 있죠. 이게 8년형이다. 그럼 바뀌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게 이것보다 큰 한, 이 숫자가 이 숫자보다 큰 한, 이 셋업은 안 바뀌죠. 됐나요? 일단 좀 더 진행을 더 해보면서 또 이제 또 그 설명이 또 안 들으면 또 그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푸는 방식을 IESDS에 의한 해라고 불러요. IESDS에 의한 해. 일단 이 게임, 좀 더, 그러니까 게임 이론 자체를 좀 더 진행하기 전에 이 프리저스 드레마스 게임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에요. 왜 중요하냐면요. 그 경제학의 시조 파운더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가 뭘 주장했냐면요. 소위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이 뭐냐면요. 셀피쉬하고 합리적인 이코노믹 맨들이 셀피쉬하고 레셔널한 이코노믹 맨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스스로의 이익을 맥시마이제이션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셜 웰페어가 극대화된대요. 맥시마이즈 된대요. 소셜 웰페어가 극대화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그 국부론 책을 보시면요. 거기 어떤 예제가 나와요? 푸주간의 주인이, 쉽게 말하면 지금 정유업자, 푸주간의 주인이 인류나 사회를 위해서 고기를 자르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죠. 푸주간의 주인이 그 고기를 사회에 제공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기를 잘라서 사회에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이기적인 노력이 사회 전체를 살찌우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사회를 어떻게 조종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아담 스미스의 인비지블 핸드인 거죠. 다시 말해서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거는 이기적이고 셀피시하고 레셔널한 인간들이조차 자신을 셀프 맥시마이제이션 하면 그것이 소셜 웰페어가 맥시마이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예요. 이게 바로 시장주의 혹은 뭐 시장 시스템, 프라이스 시스템의 가장 근본 논리인 거죠. 몇 가지 지금 제가 한 말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이 죄수의 딜레마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의 반대예요. 이 죄수의 딜레마 PD게임, 프리즈너 딜레마스 게임 PD게임은 사실은 이건 카운터 이그젠플이에요. 이그젠플 오브 인비지블 핸드. 이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면 소셜 웰페어가 맥시마이즈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의 카운터 이그젠플이 바로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에요. 왜요? 이 죄수는 둘 다 이코노믹 맨이에요. 둘 다 이코노믹 맨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회가 이 죄수 둘로만 이루어진, 물론 죄수니까 이걸 뭐 사회라고 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죄수 둘로 이루어진 작은 사회만 한번 따져봅시다. 사회의 이익이 이 두 사람의 이익의 합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소셜 웰페어가 지금 얼마냐면, 두 명의 이익의 합이라고 친다면, 마이너스 20이고요. 소셜 웰페어가 마이너스 16이고요.
소셜 웰페어가 마이너스 16이고요. 이거 소셜 웰페어가 마이너스 4예요. 사실상 사회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소셜 웰페어 입장에서 가장 우등한 거는 둘 다 비자백하는 것이 이 사회에 가장 좋아요. 반면에 이 둘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사회적으로도 자신한테는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최악의 선택을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거랑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아담 스미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둘이 합리적이고 이기적이지만 이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자신만의 위한 선택을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소셜 웰페어가 맥시마이즈 된다고 주장했었고 그것이 바로 셀프 맥시마이즈 어떤 그 시장 논리의 가장 근간이 되는데 지금 이 프리즌스 드레마스 게임을 해봤더니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해서 자백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최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 example이 돼요.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당장 할 건 아니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하면 이들이 더 자백, 비자백 혹은 사회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게 돼요. 그건 나중에 스토리고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자,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런 질문 제가 해볼게요. 제가 앞에서 다른 뭐 행동 동작이나 이런 것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왜 정작에서는 이코노믹 맨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셀피시하고 레저널한 이코노믹 맨을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셀피시라고 하면은 되게 막 이기적인 느낌, 이래서 되게 우리가 안 좋은 느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듯이 물론 발레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셜 웰페어가 증가하는 예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아담 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사회는 지금이랑 굉장히 달라요. 이 당시 세기, 17세기, 18세기 이런 세기는 인간의 개별성이나 합리성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 신에 의한 통치 혹은 뭐 왕에 의한 통치, 신이 어떤 자신의 신적인 그것을 이 지구상에다가 구현한다는 느낌. 그래서 개별성이나 개인성, 합리성이 그렇게 강조되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개별성이나 이기심이 굉장히 타부시되는 그런 사회였다고요. 왕의 어떤 의한 통치, 왕명에 의한, 왕은 또 그 신의 교황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상 쪽에서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반론을 들었던 것들이 말하자면 중산층 어떤 그 상업을 통해서 부를 획득한 중산층들이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부르주아지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논리로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인간이 신이 아니라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스스로의 지식을 굉장히 높게 쌓아가지고 일종의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신이 만들고 왕이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집단이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합리적인 어떤 지식을 계속 쌓아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좀 개몽주의 사상 같은 것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이때 말하는 이기심은 그런 이기심이 아니라 왕에 의한, 또 신에 의한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간, 이런 데서 분리된 왕한테 영향받거나 신한테 영향받거나 혹은 내 이웃한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어떤 독립적인 인간, 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독립적인 인간들이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변화하면 어떤 계몽주의처럼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이기주의가 무조건 나쁜 것이냐 이런 느낌이랑은 좀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왕이나 신이나 어떤 집단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는 독립적인 인간, 교육을 통한 독립적인 인간들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사회적 웰페어가 맥시마이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은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기심과 좀 다른 거예요. 지금 볼 때는 조금 이런 논리의 모순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그러니까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모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만 보는 거겠지만 이 당시에는 너무나 전체주의라든지 집단주의가 너무 심했던 시대였던 거죠. 개인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잘 어떻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개인주의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 그걸 완전히 타부시되고 안 좋은 걸로 취급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셀피시하고 레저널한 인간은 굉장히 우뚝선, 또 교육을 통해서 신도 부정하다기보다는 그쪽을 영향력을 부정하고 뭐 이런 걸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독립된 합리적이고 어떤 그런 부르주아지들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우뚝선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피시하고 레저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면 사회적 웰페어가 극대화된다라는 논리였던 거죠. 물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논리도 문제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자유경쟁을 통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결국 빈부격차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경쟁이라고 하는 실현주의 시스템은 결국 빈부격차를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쁘다 차원이 아니라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것에서 좀 더 많은 힘을 얻게 되는 경쟁을 이겼던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소셜 웰페어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끌고 위로 올라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에 와서 드러나는 모습은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끌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빈부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빈부는 있겠지만 차이는 있겠지만 이쪽에서 경쟁에서 이겼던 사람들이 사회 전체의 그 어떤 수준을 자꾸 끌고 올라가는 그러면서 소셜 웰페어를 맥시마이즈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순점이 드러났던 거죠. 하지만 과거 최초의 시작은 그런 게 아니었다고.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모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씩 깨져나가는데 말하자면 그런 거에 하나의 발레로서 프레지너스 딜레마스 게임이 나오는 거죠. 프레지너스 딜레마스 게임을 보면 각자 합리적인 인간들이 자신을 위해서 선택할 때는 결과적으로 안 좋아지더라. 이거 뭐 죄수니까 안 좋아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죄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는 환경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죄수가 아니라 국가일 수도 있고요. 국가들에서 환경에서 협력을 하느냐 협력을 하지 않느냐 이게 일종의 협력일 수가 있는 거죠. 국가 간의 협력, 비협력 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죄수가 아니라 국가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문제 프레임을 바꿔버리면 사실은 협력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리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왜 자국이 더 중요하니까. 실제 이런 일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90 몇 년도인가에 그 교토 프로토콜이 있었죠. 그 교토 프로토콜. 환경 문제, 그 CO2 문제를 풀려고. 교토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교토 의정서에서 CO2를 감축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교토 의정서에 언제까지 CO2를 감축하겠다고 사인했지만, 강대국들은 대부분 다 참가를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 미국 참가 안 했고요. 중국도 사인 안 했어요. 인도 사인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했나? 모르겠어요. 러시아는 했나? 지금 저 기억 안 나요. 다 참가 안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비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협력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중국과 인도는 왜 참가 안 했냐면 CO2라는 것들이 산업을 발전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저기술 산업이나 중기술 산업에서 CO2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CO2가 나오는 걸 막아버리면 중국이나 인도는 자신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토정서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미국도 참가 안 해요. 미국은 참가 안 할 때 이야기가 이거예요. 중국이나 인도 참가 안 하는데 우리만 참가하면 우리 산업 망한다. 우리 산업 다친다. 그러니까 우리 참가 못 하겠다. 이게 아버지 부시, 아버지 부시 있고 아들 부시 있잖아요. 아버지 부시가 그 의회에다가 보내는 어떤 의회 보내는 레터가 있는데 거기다 그렇게 적어요. 주요 국가, 중국, 인도가 참가하는데 이거 참가 안 하면 얘네들만 이득 보고 우리는 손해보는데 그럼 우리 산업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 참가 못하겠다. 라고 주장을 해서 참가 안 해요. 그러자면 자백, 이 상황으로 가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프리젠스 젤마스 게임은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그렇게 되는 게임이다. 라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여기까지 질문.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게임으로 돌아갈 거예요. 공유, 콘텐츠 공유. 자, 이제 게임이 PDF 파일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임을 ISDS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이 게임을 한번 풀어봅시다. 사쪽에 있는 게임이고요. 이거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지우고요. 아하. 숫자가 딱 들어오면 좋겠는데, 안 들어오죠. 자, 앞에 얘기는 프리전스 델마스 게임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게임을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죠. 1번 플레이어, 2번 플레이어. 레프트, 미드, 라이트, T, H, 한 줄이 더 있군요. 이 게임까지 풀면 아마 오늘 수업은 끝날 것 같고요. L, B, 31, 23, 12, 45, 30, 64, 2, 54, 13, 56, 45, 97. 자, 이 게임 숫자, 저 PDF랑 동일한지 한번 봐주세요. 동일하겠지만, 동일하죠? 동일하죠? 동일하면 동일하다고 얘기해주세요. 동일하죠? 자, 우선 이 게임은 첫째, 노멀 폼 게임이에요. 정경 게임이에요. 왜? 플레이어 1번, 2번이 있죠. 플레이어 1의 전략 T, H, L, B가 있고요. 플레이어 2의 전략 L, M, R이 있어요. 이번에는 스트래티지 프로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스트래티지 프로파일은 이 두 개를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를 구한 거예요. 카르테시안 프로덕트. 자, HNC 문자표 수학기호 곱하기 카르테시안 프로덕트 S2.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서 하나, 첫 번째 집합에서 하나, 두 번째 집합에서 하나, T, L, T, M, T, R 이런 식으로 있겠죠? B, L, B, M, B, R 이게 그 전략 집합이에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트래티지 프로파일. 스트래티지 프로파일이라고 불러요. 전략 집합 S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보수는 여기 다 있고요. 그리고 우린 따로 아무 말도 없으니까 서로 간의 플레이어들이 모든 게임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선수들이 동시에 이 게임을 선택한다고 가정할게요. 따라서 이 게임은 정규형 게임이 되었어요. 됐죠? 약간 퀴즈. 여기에 지금 이 프로파일 그 S, 전략집합 S에는 몇 개의 원소가 있나요? 몇 개의 원소가 있나요? 12개입니다. 맞죠? 여기서 4개, 3개, 12개 나오죠. 따라서 전략 프로파일 S는 사실 이 공간을 제너레이팅 하는 거예요. 되셨죠? 되셨죠? 제너레이팅 한다는 말도 사실 의미가 있는데 그런 거 지금 다 무시하고 그냥 씁시다.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 치고 이제 정규형 게임인 건 확인했어요. 이제 정규형 게임을 풀어봅시다. 우리가 배운 거 뭐밖에 없어요? IESDS밖에 없어요. IDESDS밖에 없어요. 그럼 뭘 찾아야 돼요? 도미네이티드 스트래티지를 찾아야 돼요. 도미네이티드 스트래티지를 찾아봅시다. 자, 도미네이티드 스트래티지를 찾아보세요. 선수 1과 2 중에 혹시 도미네이티드 스트래티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 게임 좀 풀기가 좀 약간 쉽지 않죠. 아까는 4개밖에 없어가지고 그 전략 프로파일이 그래도 상당히 쉬웠는데 지금 보니까 전략 프로파일이 벌써 12개죠. 그러니까 이제 뭘 선택해야 될지 좀 애매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플레이어 2가 L을 선택하면 내가 T를 선택하면 3이고 H를 선택하면 4고 L을 선택하면 2고 B를 선택하면 5네. 그럼 제일 보수 높은 게 5니까 B 선택해야겠네. 그럼 내가 B를 하나 선택할 수 있나? 아니죠. M을 선택했을 때는 오히려 2, 3, 5, 4니까 L을 선택해야 되죠. 내가 무조건 B를 선택할 수가 없죠.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얘가 다른 거 선택해버리면 나는 내 보수는 더 줄어들죠. 자, 이런 했는데 우리는 뭔 적어도 알아요? 도미네이티드 스트래티지는 일종의 최악의 수예요. 일종의 최악의 수. 최악의 수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게 있다. 항상 더 좋은 게 있다.
상대가 뭘 선택하는지와 무관하게 항상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자, 그러면 그게 도미네이티드 스트래티지 최악의 수예요. 지금 1번 플레이어나 2번 플레이어한테 최악의 수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1분 정도 찾아보세요. 하나만 해볼까요? 체크해볼까요? L, 플레이어 2죠. 이게 최악의 도미네이티드 스트래티지인지 한번 볼까요? 내가 L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보세요. 1번 플레이어가 T를 선택하면 내가 L을 선택하면 1인데 M이나 R을 선택하면 1보다 더 높은 보수를 주죠. 그래서 그래요. L은 안 좋아요. 근데 H를 선택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얘가 5고 0이네요. H를 선택한다고 플레이어 2가 믿는다면 플레이어 1이 H를 선택할 거라고 한다면 그때는 L이 오히려 M보다 더 좋아요. 따라서 L은 최악의 수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른 수죠. 따라서 이건 도미네이티드 스트래티지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자,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최악의 수 혹은 도미네이티드 스트래티지가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1분 시간 드립니다. 어떤가요? 그 도미네이티드 스트래티지가 있나요? 플레이어 2부터 볼까요? 얘를 아니라고 봤어요. 왜냐면 항상 얘보다 더 나은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L이 안 좋지만 이 경우에는 오히려 M이 더 좋거든요. M보다는 L이 낫거든요. 그러니까 L은 아니죠. M 체크해 볼까요? 보세요. M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경우에 M이 더 낫죠. 그러니까 얘는 도미네이티드 스트래티지가 될 수가 없죠. R 보세요. 2네요. 이때는 L이 더 낫죠. 이때는 또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B가 이럴 경우에는 R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L, M, R 중에는 상호 간에 도미네이티드 스트래티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도미네이티드 스트래티지는 뭐냐면 어떤 전략을 선택할 때 항상 상대가 뭘 선택하는지와 무관하게 그것보다 더 나은 보수를 주는 선택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할 바에야 다른 선택을 한다는 뜻인 거죠. 최악의 수니까 이거는. 그런데 L, M, R은 각각 K바 K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따라서 그건 도미네이트 스트래티지가 없어요. 그럼 플레이어 1을 볼까요? 플레이어 1은 T 한번 볼까요? T. T. 네가 L 선택한다. 그러면은 T는 아니죠. L이 벌써 2죠. 더 안 좋은 선택이 있죠. 따라서 T는 아니죠. X. H 볼까요? H. H는 당연히 아니죠. 설명할 필요가 없죠. H 아니네요. L 볼까요? M? L? L을 보니까, L을 보니까, L을 보니까 어떤가요? L을 보니까 얘가 이걸 선택을 하면 내가 2인데, 이걸 선택하면 얘는 M인가요? 5네요, 5. 그러면 또 아니네요. 그러면 B인가? B를 볼까요? B가 또 아니네요. 근데 뭔가 그럼 하나도 없나요? 지금? 하나도 없나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게요. H 한번 보세요, H. 이렇게 보면 없는 것 같은데, 다르게 봐보세요. H 한번 봐보세요, H. 내가 H를 선택할 일이 있을까요? 보세요. 상대가 L을 선택하잖아요. 내가 H를 선택하려고 하면요. H 선택할 바에야 B를 선택해요.
H보다는 B가 나아요. 맞죠? 맞죠? H 선택할 바에야 B를 선택해요. 상대가 M을 선택할 바에야 그러면은 H 보면요. 얘보단 나쁜데 그럴 바에야 L이나 B를 선택해요. 이때 선택할 바에야 B를 선택하고요. H 선택할 바에야 L을 선택해요. 혹은 뭐 B를 선택해요. 맞죠? 얘랑 얘를 비교해 보세요. 이 두 개를 바라보면요. H를 선택할 바에야 나는 B를 선택해요. 어떤 경우든. 이해되세요? 항상 B가 더 높은 그 보수를 나한테 주잖아요. 맞죠? 다들 맞으면 이해가 되시면 바로바로 타이핑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리스폰스를 제가 보고 어떻게 나가는지 제가 따라 그걸 조정을 하죠. 항상 H를 선택할 바에야 일의 입장에서 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내 입장에서 H 선택할 거라면은 차라리 B 선택하고 말아요. 맞죠? 그러면 뭐냐면요. H는요. 도미네이트 되고 있어요. B에 의해서 도미네이트 되고 있어요. 따라서 if 플레이어 1은 합리적이에요. 플레이어 1은 rational해요. 합리적이에요. 따라서 플레이어 1은 H를 절대로 선택하지 않아요. 맞죠? 합리적인데 당연히 선택하지 않죠. H 선택할 바에야 B 선택하는 게 낫잖아요. 어떤 경우가 발생해도 B를 선택하지 H 선택 안 해요. 맞죠? 그래서 이해되셨죠? 그러면 보세요. if 플레이어 1은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P1은 플레이어 그 1을 선택하지 않아요. 자, 이제 플레이어 2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from 플레이어 2's perspective. 플레이어 2의 입장에서 보세요. 만일 플레이어 2가 믿어요. 뭘 믿냐면요. 플레이어 1이 합리적이라는 걸 믿는다면 어차피 게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건 둘 다 알고 있어요. 완전한 정보 하에서 지금 이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완비 정보라고 하는데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플레이어 1은 합리적이라는 거 믿는다면 플레이어 2가 그러면 뭘 알아요? 플레이어 2는 뭘 아냐면 플레이어 1은 플레이어 1이 H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기까지 되세요? 플레이어 2 입장에서 플레이어 1은 H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언제 알아요? 플레이어 1이 합리적이라고 믿는다면. 됐죠? 그쵸? 다시 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플레이어 2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플레이어 2의 입장에서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없어요. 이거 없고요. 이제 이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플레이어 2는 저거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플레이어 2는 믿고 있거든요. 플레이어 2는 플레이어 1이 함정이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 2 입장에서 플레이어 1은 H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아요. 어떤 경우든. 그러면 마치 저 라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플레이어 2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플레이어 2는 합리적이에요. 플레이어 2는 rational해요. 아까는 L과 M과 R 사이에 서로 간에 도미네이팅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엔 잘 보세요. L, M, R 보세요. 126, 126, 237.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1보다 2가 크고 2보다 3이 크고 6보다 7이 크네? 그럼 내 입장에서 L은 도미네이트 돼버렸네? 도미네이티드 됐네? R에 의해서. 아까는 안 됐어요. L과 R 사이를 봤는데 O라는 것 때문에 이 경우에는 H 경우에는 L이 더 도미네이팅하고 있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 도미네이팅과 도미네이티드 관계가 없었는데 지금 H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플레이어 2가 믿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 2의 입장에서는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 이 이제 세 개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이때 L이 도미네이티드 된다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126보다는 2, 3, 7이 항상 크니까. 맞죠? 이 두 개 보세요. 이 두 개는 아직도 불분명해요. 3이 2보다 크지만 3이 4보다 크지만 또 7이 5보다 크니까 아직은 도미네이팅 관계가 없어요. 이 둘도 보세요. 1이 3보다 크지만 이때는 이거보다 크니까 둘도 도미네이팅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L과 R 사이에서는 R이 L을 도미네이팅 해요. 따라서 플레이어 2의 입장에서는 L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therefore 플레이어 2는 뭘 한다? L을 선택하지 않는다. 왜? 플레이어 2가 합리적이나 플레이어 2가 합리적인 한 L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셀 지우개, 셀가 컨트롤 근데 Alt 맞나? Alt일 텐데 그쵸, Alt 이걸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걸 따라오시죠. 자, 이제 보세요. 플레이어 1의 입장으로 돌아옵시다. From player 1's perspective. 플레이어 1의 입장에서 봅시다. 플레이어 1은 자기가 함정이라는 거 알아요. 플레이어 1 자체는 함정이에요. 그런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플레이어 2가 자기가 함정일지 믿어줄지는 사실 몰라요. 나는 함정이지만 플레이어 2가 내가 합리적일지 아닐지는 사실은 함정이라고 생각하는지 비함정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플레이어 1이 믿어요. 뭘 믿냐고요? 뭘 믿냐면요. 플레이어 2가 일단 합리적이고요. 플레이어 1이 뭘 믿냐면 플레이어 1이 believe that 플레이어 1이 합리적이라는 걸 믿어요. 플레이어 1이 믿기를 플레이어 2가 믿기를 자기가 합리적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러면 뭘 믿는 거냐면요. 플레이어 2는 플레이어 2는 이거를 선택하지 플레이어 1의 입장에서 플레이어 2가 플레이어 1이 이걸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믿는다는 뜻이에요. 플러스 또 뭘 믿어요? and 플레이어 2 is rational 이라는 걸 믿는다면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플레이어 2가 뭘 믿어야 되냐면 플레이어 1이 뭘 믿어야 되냐면 플레이어 2가 플레이어 1 자기가 합리적이라는 걸 플레이어 2가 믿어야 돼요. 믿는 거 플레이어 2가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믿는 것을 플레이어 1이 믿어야 돼요. 왜냐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합리적인데 제가 나를 미친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내가 미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나는 H를 선택하지 않을 건데 플레이어 2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면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 내가 H를 선택하지 할지 안 할지를 모른다고요. 따라서 플레이어 1의 입장에서는 플레이어 2가 내가 합리적이라는 걸 믿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플레이어 2는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플레이어 2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플러스 그럼 이걸 플레이어 2는 이걸 생각하지 않고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로 온 것을 플레이어 1이 믿죠. 두 번째, 플레이어 2가 함정이라는 것도 믿어야 돼요. 플레이어 1 입장에서는. 아직 플레이어 2가 함정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플레이어 2가 함정이라는 걸 믿는다면 플레이어 2는 L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플레이어 2가 함정이라는 걸 믿는다면 플레이어 1이 믿는데 플레이어 2가 내가 함정이라는 걸 믿고 플레이어 2 자체도 함정이라는 걸 믿는다면 게임이 어떻게 리듀스 되냐면 This game is reduced to the below. 이제 게임이 이렇게 리듀스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상대가 합리적이지 않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제가 설령 이 게임이 이렇게 축소됐다고 보더라도 얘가 이걸 지울지 안 지울지는 모르는 거예요. 상대가 합리적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거죠. 상대가 미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못 지워요. 근데 내가 상대가 합리적이라고 믿고 또 상대가 이렇게 지울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상대가 나를 함정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나는 상대가 나를 함정이라고 믿고 동시에 내가 상대를 함정이라고 믿으면 이제 게임이 이렇게 축소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아마 이 부분은 녹화된 거를
뜨면 그걸 또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면 다시 한번 봐보세요, 게임을. 이제는 이건 어차피 플레이어 2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플레이어 1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게임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어차피 선택 안 할 거 다 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봅시다. TMLB를 봅시다. 2, 10이네요. 이 10보다는 5, 12가 더 낫죠? 항상 낫죠? 따라서 L이 도미네이팅 하고 있죠. is dominating. T를 도미네이팅 하고 있죠. 또 다른 거 볼까요? 5, 4, 12, 9. 보니까 L이 B도 도미네이팅 하네요. 맞죠? L이 T도 도미네이팅 하지만 L이 B도 도미네이팅 해요. 이거 선택할 바에야 L 선택하겠죠. 맞죠? 이거 선택할 바에야 이거 선택하겠죠. 따라서 L이 뭘 도미네이팅 하고 있어요? N과 B를 도미네이팅 하고 있어요. 따라서 플레이어 1은 뭘 선택하지 않아요? T와 B를 선택하지 않아요. 왜요? 플레이어 1은 합리적이니까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Alt, 지우기, Alt, 지우기. 게임이 많이 축소됐네요. 게임이 많이 축소됐네요. 그럼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플레이어 1은 L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플레이어 2의 입장에서 봅시다. From player 2's perspective. 자, 플레이어 2가 플레이어 1이 이렇게까지 리듀스, 축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 플레이어 2는 뭘 믿어요? 플레이어 1이 rational한 걸 믿어요. 그리고 또 뭘 믿어요? that 플레이어 1이 함정이라는 걸 믿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함정을 믿었으니까 이걸 선택했죠. 또 뭘 믿어야 돼요? 플레이어 2는 뭘 믿어야 되냐면 플레이어 1이 믿는 걸 믿어야 돼요. 믿는 걸 믿어야 되는데 플레이어 1이 플레이어 2가 believes that 플레이어 1이 함정이라는 걸 믿고요. and 플레이어 2 is rational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suppose that. 그러니까 뭘 믿는 거냐면 플레이어 2의 입장에서 바라보시면요. 플레이어 2의 입장에서 얘가 이 게임 플레이어 2의 입장에서 다시 바라보면 플레이어 2가 이 게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게임 그 전의 게임이 이거였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게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플레이어 1이 뭘 믿었기 때문이냐면 플레이어 2가 합리적이고 플레이어 1이 믿는데 플레이어 2가 믿기를 플레이어 1이 합리적인 걸 믿었기 때문에 이 게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플레이어 1은 뭘 믿어야 되냐면요. 그걸 한 번 더 네스티드에서 한 번 더 꼬아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플레이어 2의 입장에서는 일단 플레이어 1이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이걸 지우겠죠. 이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그리고 플레이어 2는 또 뭘 믿어야 되냐면 플레이어 1이 믿어야 되는데 플레이어 2가 믿기를 플레이어 1이 합리적이고 다음에 플레이어 2가 합리적인 걸 믿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플레이어 2는 이걸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마지막으로 플레이어 2가 하게 되는 게임은 이게 되는 거예요. 셀 지우기. 좀 복잡해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수업이 끝나서 수업을 다시 한번 쭉 들으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플레이어 2는 뭘 믿어요? 알아요. The game is reduced to below. to below. 더 안 붙일 것 같은데. to the below. 이렇게 리듀스 됐다는 걸 알아요. 여기까지 오면 플레이어 2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플레이어 2는 M을 선택해요. 당연히 3이 4보다 크니까 4가 3보다 크니까 당연히 M 선택하죠. 됐죠? 그러면 플레이어 2는 will choose M. 따라서 이 게임의 equilibrium of this game by ISDS는 L과 M이에요. 자, 여기까지 되세요.
이 부분은 나중에 유튜브에 올리면 쭉 다시 보세요. 조금씩은 뭐 오타 같은 거 조금씩은 잘못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 논리가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게임의 해는 결국 L과 M을 선택하는 이게 이 게임의 해예요. ISDS에 대한 해예요. 이 해는 어떻게 도달을 했냐면요. 상대의 합리성을 중첩적으로 믿으면서 결국 이 해 절대 선택하지 않을 그 전략을 제외하면서 계속 로직을 한 단계씩 더 들어가다 보니까 L과 M이 선택이 됐어요. 여기까지 되세요? 다른 분들도 짧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 왜냐면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수업을 안 하고 퀴즈를 내겠죠? 퀴즈는 물론 이렇게 다 쓰라고는 안 내겠지만 보세요. 근데 이 게임을 풀 때 맨날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명이 플레이를 했어요. 처음에 주어진 게임은 이거였어요. ISD, LR? LR이 뭐예요? 요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냐고요? 당연히 플레이어 2의 입장에서는 4가 3보다 나으니까 당연히 M 선택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미네이트 돼버렸잖아요. 도미네이트 돼버린 수가 이거 선택 안 하겠죠.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처음엔 이 게임이었어요. 게임의 기본 룰이 뭐예요? 단순해요. 절대 지금 내가 하는 선택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다면, 항상 더 좋은 선택이 있다면, 내가 바보가 아니면, 항상 더 좋은 선택이 있는데 왜 안 좋은 선택을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겠죠. 잘 봤더니, H를 봤더니, 플레이어 1의 입장에서 4, 3, 6 보다는 5, 4, 9가 낫네요. 그럼 내가 H를 선택할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B를 선택해야죠. 왜? 나는 합리적인 인간이니까. 그래서 나는 H를 선택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맞죠? 근데 플레이어 2의 입장에서 플레이어 1이 합리적이라는 걸 믿어요. 제가 합리적인 인간이야. 쟤는 합리적인 인간이니까 절대 H 선택 안 할 거야. 라고 믿어버리면 이 게임이 이렇게 리듀스 돼버려요. 이게 업무와 마찬가지. 왜 선택 안 할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보고 나니까 플레이어 2의 입장에서 L보다는 R이 항상 나아요. 126보다는 237이 항상 낫네요? 이거 선택 안 하겠죠. 그럼 보세요. 플레이어 2는 합리적이고 내가 플레이어 1이 합리적인 걸 믿으면 이거 선택 안 할 거예요. 그럼 남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 플레이어 이제 1의 입장을 보세요. 플레이어 1은 제가 나를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플레이어 1이 믿기를 플레이어 2가 믿기를 내가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믿었다면 이 게임을 플레이했을 것이고 덧붙여서 플레이어 1이 플레이어 2도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걸 믿는다면 당연히 이거 선택 안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플레이어 1의 입장에서 플레이어 2가 합리적이고 동시에 플레이어 2가 믿기를 플레이어 1이 믿기를 플레이어 2가 플레이어 1이 합리적인 걸 믿는다면 그러면 플레이어 1이 하는 게임은 이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 플레이어 1은 합리적인 인간이니까 이거랑 이거 선택 안 해요. 그래서 무조건 플레이어 1은 이제 L을 선택할 거예요. 그럼 다시 플레이어 2의 입장으로 돌아갑시다. 플레이어 2의 입장에서 플레이어 1이 이 게임을 선택을 하려면 뭘 믿어야 되냐면 플레이어 2는 플레이어 1이 플레이어 2가 합리적이라는 걸 믿어야 되고요. 플레이어 2는 믿기를 플레이어 1이 믿기를 플레이어 2가 믿기를 플레이어 1이 합리적이라는 것도 믿어야 돼요. 동시에 또 플레이어 2는 플레이어 1이 합리적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T와 L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게임만 남아요. 다 이거 어차피 이건 도미네이트 됐으니까 선택 안 하겠죠. 그러면 플레이어 2는 당연히 R을 선택하네요. 그럼 남는 건 L, R, M만 남겠죠. 따라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남게 되는 IESDS. 다시 말해서 절대 선택 안 될 전략을 다 제외하고 나면 남는 전략이 LM이 되고 이게 결국 이 게임의 프로젝션이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맨날 이렇게 구할 수는 없잖아요. 맨날 기본 로직은 그 안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맨날 이렇게 우리가 게임을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합리성이라고 하면 처음에 가정을 할 때 어떤 합리성도 지금 포함하는 거냐면 내가 합리적이어서 셀피시하고 레셔널하기 때문에 상대가 내가 주어진 선택들 중에서 어떤 선택이 나한테 더 좋은지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합리성도
가정되어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어떤 합리성도 가정이 되어 있냐면 지금과 같은 중첩된 네스티드 레셔널리티를 동시에 가정이 돼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믿는다는 걸 믿는다고 했지만 믿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해버려요. 중첩된 합리성도 가정이 돼 있어요. 따라서 이 합리성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의 합리성과 동시에 이 사회 인간들의 중첩된 합리성 혹은 사회 다른 사람들의 합리성도 믿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합리성이에요. 이런 합리성을 믿는다면 이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이거는 보세요. 중첩된 합리성을 가정해버리면 이제 믿는 게 아니라 가정해버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중첩된 합리성을 가정해버리는 순간 얘는 도미네이티드 됐으니까 이거 선택 안 하겠죠. 도미네이티드 됐으니까 이거 선택 안 하겠죠. 이제 이거 선택 안 하니까 플레이어 2 입장에서 이거 없으면 이제 126은 237에 의해서 도미네이트 되니까 선택 안 하겠죠. 이거 선택 안 하면 이제 저 게임이 다 이렇게 리듀스 됐죠. 그러니까 플레이어 1 입장에서 20분 50이가 났고 사고 나니까 당연히 이거 선택 안 하겠죠. 얘 선택 안 하겠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플레이 2 입장에서 네스티드 그 레셔널리티를 믿는 게 아니라 가정해버리는 거죠. 처음부터. 4가 3가 아니니까 이거 선택 안 하겠죠. 그럼 남는 건 LM만 남고 따라서 LM이 바로 IESDS에 의한 해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뭐가 증명되어 있냐면 이런 네스티드 합리성과 지금과 같은 이런 중첩된 믿음이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걸 그대로 해서 찾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 즉, 오늘은 뭘 배웠냐면 IESDS에 의한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 중첩된 믿음을 통해서 구하는 방식, 중첩된 믿음을 통해서 구하는 방식이 사실은 좀 복잡하니까 사실은 그걸 처음부터 가정해버려요. 레셔널리티 안에는 이 가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스티드 레셔널리티를 가정해서 얘를 다시 빌드업하면 이렇게 빌드업할 수 있고 이때 이걸 통해서 IESDS를 구할 수 있고 IESDS의 해를 구하면 이퀄리브리엄을 구하면 L과 M이다. 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질문.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쓰는 게 많으면 말로 하셔도 돼요. 마이크 없대요. 마지막 부분에서 말을 하세요. 네, 그런데요. 플레이어 1은 L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미 이 두 개가 도미네이트 돼버렸기 때문에 나한테 의미 없어요. 여기까지 네스티드 된 다음에 플레이어 1은 무조건 L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했고 끝났고 날라갔고 R 입장에서는 플레이 2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개만 비교하는 거니까 그 날라가고 M만 남는 거죠. 따라서 IESE에서는 M만 남는 거죠. 됐죠? 됐죠? 이것도 저기 동영상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거니까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출석은 출석 부르는 거 들어가서 부르는 거로만 쳐요. 나머지 뭐 다시 동영상 봤으니까 출석해 주세요. 그런 거 안 해요. 우리는 어차피 사실상 장소만 그 버추얼한 이런 공간에서 하는 것이지 사실상 수업하는 그대로 하는 거고 있기 때문에 출석을 그렇게 할 거예요. 두 번째, 다음 주 월요일은 수업은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이런 걸 풀어보는 퀴즈를 낼 거예요. 여기 보셔서 풀어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할 거예요. 자, 관련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오늘 한 것까지를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셔야 또 그 다음에 나갔을 때 제가 일반 선택이라 OT를 못 들었는데, 네. 말을 하세요.
퀴즈 부분도 성적에 반영이 되나요? 예, 반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 출석을 제가 이 과목 얼마 잡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출석 많이 안 잡아놨을 거예요. 출석은 그러니까 두 가지만 따시면 돼요. 제가 이거 출석 점수 안 잡아놨죠. 다른 분들. 다른 분들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출석 점수를 안 잡아놨죠. 0점으로 해놨죠. 이 과목. 예, 0점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출석은 뭐만 따지냐면요. 3분의 1을 결석했냐, 아니냐만 따져요. 3분의 1 결석했으면 그냥 F예요. 그럼 다른 이유 없어요. 3분의 1, 그 출석 불렀는데 3분의 1 이상이 안 나왔다 F예요. 그건 그냥 끝. 그런데 출석을 그러면 안 하느냐? 해요. 어떻게 할 거냐? 퀴즈로 할 거예요. 퀴즈 월요일 날에 보통 일주일 동안 풀으라고 하는, 다음 주 월요일을 대체하는 일주일 동안 풀으라고 보통 한 3, 4일 주겠죠. 풀으라고 하는 퀴즈를 낼 거예요. 그 퀴즈가 지금 수업을 들었으면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수업을 이해를 했으면. 만약에 지금 수업을 전혀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은 0점을 주지는 않고, 그래 풀었으면 최소한 점수, 어느 정도 점수 줄 건데, 점수를 차등해서 줄 거예요. 풀면은 사실상 이해해서 풀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낼 거니까 사실상 퀴즈가 사실상의 그 출석 점수를 반영하면서 낼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추성원님? 지정은 학생? 그러니까 문제를 수업을 따라오시고 문제를 잘 풀면 돼요. 단 출석은 최소 3분의 2 이상은 해야 돼요. 3분의 1을 넘어서 3분의 1이 포함되는지는 제가 학칙을 봐야겠지만 규칙을 봐야겠지만 3분의 1 어쨌든 넘어가서 출석을 결석을 했다 그러면 그건 자동 F예요. 그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제 5을 세고 수업을 종료하겠습니다. 5, 4, 3, 이 1인데 잠깐만. 수요일 날에 제가 한 번 수업을 할 때, 앞으로 수요일 날에 한 번만 수업을 할 건데, 내용이 많아지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뭐 1시까지 수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보통 12시 반 정도 전후에서 끝낼 건데, 조금 내용이 많거나 그러면 더 갈 거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1시까지 한 번만 할 거니까. 그러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 정도는 감안을 하세요. 자, 이제 끝낼게요. 5, 4, 3, 2, 1, 종료할게요. 미팅 종료.